이 중에서 한 가지 숫자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억해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의 뒷면에 암이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이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닙니다. 그러면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암에 걸리실 겁니다. 그게 통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과 관련된 한국의 가장 최신의 데이터는 2018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발표 자료에서 중요한 팩트 몇 가지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았을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 37.4%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25명당 1명이 암 입영자였다. 2018년 새롭게 암에 진단받은 환자는 24만 명이다.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다. 그리고 위암에 이어서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암에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 10명 중 3명은 5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간암, 폐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그리고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 담낭, 췌장 모두 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가 대사가 망가진다고 할 때 간과 췌장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들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5명 중 1명이 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80살 넘게 살았을 때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 무섭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작은 외숙모 그리고 고모를 암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암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세포가 과하게 증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우리의 식단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과하게 증식하고 합성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합성하고 성장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분해하고 청소하는 거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서도 하루에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만들어내는 것, 하루에서 한 끼에서 두 끼, 이것을 되게 좋은 음식으로 잘 먹는 것. 네. 그리고 먹지 않을 때는 공복을 잘 유지하는 게 좋고, 가끔씩 간헐적으로 장기 단식,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해주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적절한 분해를 하고 적절하게 대사를 민감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관련된 저 입장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 필요해요.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방식은 절대 안 돼요. 먹지 말아야 할 탄수화물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에 있어서도 그 양과 먹는 타이밍들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러스티그입니다. Let's jump in. We're talking about sugar today and cancer. So, first of all, everybody thinks it's about obesity.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obesity is a risk factor for cancer, and it's about a hazard risk ratio of about 1.5. 리스크 레시오가 1.5이라는 건 비만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비만이 아닌 사람이 걸릴 확률의 1.52배라는 겁니다. 1.33이라면 1.33배라는 거고요. So about 50%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cancer, and these are different studies that look at that. 여기 국제암연구단체에서 만든 리스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도 이런 다양한 암들이 비만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티그 박사는 왜 비만인 사람이 암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가설들을 설명합니다. Now the question is why? Well, obesity could predispose to cancer for several reasons. One, 여기서 러스티그 박사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방세포는 독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만일 경우 몸에 체지방이 많으니까 몸에 독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합성이 과다해지면서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대사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오는 어떤 손상들, 대사 문제들의 위험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반복해서 인슐린에 과잉 노출되는 것, 그리고 과하게 성장하고 합성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이 먹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끼 이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먹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농도를 충분하게 떨어뜨리지 못하고 과잉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호르몬들의 노출이 증가하는데 그것들이 암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스스로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과잉 성장 몸에 유의할 수 있어요. 최김했습니다.